전두환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150% 이상 달성한 사람입니다. 딱 하나만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제 비교에서 경제 성장률로 1등한 사람이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8년을 다스렸던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1%였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약 200개 나라에서 세계 1등입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이라는 말은 그 대통령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절대로 독재자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헌법이 바로 제6공화국 헌법이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도 뽑힌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퇴임할 때 단임이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물러나기 직전에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정권이 등장하고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를 시행한 정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이지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은 노태우였어요. 노태우가 최초의 민주정부를 운영한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 또 경제에 대해서 예민할 시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대의 경제를 세계에서 최고로 잘 이끌었느냐,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를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것도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무역 흑자기조, 흑자기조로 축적한 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이 있으면은 전두환 대통령 핍박 그만하고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판 우물물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 그래야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면서 그 우물에 침을 뱉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얼마나 많이 침을 뱉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래 놓고 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역사에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더구나 전두환 대통령은 한일 격차를 가장 많이 줄인 사람입니다. 그 길이란 말, 일본을 이제 그 길 극복하자. 반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따라잡는데 전두환 대통령만큼 공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지금부터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경제 성장률 비교입니다. 요 자세한 것은 조갑제닷컴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일 경제 성장률 비교입니다. 1981년부터 하겠습니다. 1981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4.2%였습니다. 한국이 7.4%, 2배죠. 1982년에 가면은 일본은 경제 성장률 3.4, 한국은 8.3%입니다. 1983년에 가면은 일본은 3%, 3.1%, 한국은 그 4배인 12.2%입니다. 1984년 일본은 경제 성장률 4.5, 한국은 그 2배인 9.9, 1985년 일본 경제 성장률 6.3, 한국은 7.5, 1986년부터 85년부터 한국이 민주화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데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성장이 피크를 도달합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낮에는 데모, 밤에는 최루탄 가스가 자욱했지만은 경제는 돌아갔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제가 폭망하면은 결국 독재로 들어갑니다. 경제를 뒷받침한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으므로 평화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걸 모른다면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자, 86년에 가면은 일본이 평균 성장률 2.8%, 한국이 12.2%입니다. 이 뭡니까? 5배입니다. 1987년 가장 데모가 심했던 날이죠. 해죠. 일본이 4.1%, 한국이 12.3%입니다.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 한 해 일본 7.1, 한국 11.7%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연평균 10.1%, 세계에서 1등. 이런 통계로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해 통계 비교입니다. 1인당 GNP, 그때는 GNP라고 불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가 1인당 GNP가 1,546달러.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가 3,728달러입니다. 2.5배쯤 늘었습니다. 2.5배. 그 다음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때 수출이 147억 달러, 수입이 191억 달러.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41억 달러였습니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출이 약 5배 늘었습니다.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전두환 때 연간 138억 달러. 국민저축률,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시기 1979년 국민저축률 25%,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 국민저축률이 34%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 20%.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물가상승률은 2.7%,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물가 안정 속에 고소성장, 무역 흑자를 이룬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모질게 하고 있습니까? 알츠하이머로 걸린 90대 노인을 광주로 불러가지고 모욕주로 하는, 더구나 말도 아닌 재판을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우기는 검사가 그래도 복을 받을까요? 이 나라가, 이 정권이 복을 받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핍박해가지고 4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백담사로 비용 보내고 감옥에 2년 보내고 또 뭘 또 하겠다는 겁니까? 알츠하이머 걸린 90대, 문재인 대통령 90대에 이런 꼴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자, 외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외채를 너무 써서 망국론이 자욱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가면은 외채가 320억 달러.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돈이 253억 달러로 비슷해졌습니다. 그 한 해 뒤에는 한국이 채권국으로 바뀝니다. 채무국이 아닙니다. 채권국으로 바뀝니다.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에 1000만 대로 늡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 IT산업의 인프라는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깐 겁니다. 정보화사에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대에 미리 투자한 덕분입니다. 당시 오명 장관도 열심히 했고 최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1980년에는 0.39, 88년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해에는 0.34로 줄었습니다. 자, 경제 성적에서 세계 최고를 이룩했기 때문에 민주화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으로 가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7년 하고 청와대를 살아서 나오고, 그리고 전두환 격하를 다 온몸을 받아가지고 백담사에서 2년 고생하고 나왔다가 김영삼 때 또 감옥에 가서 2년 나오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전임자를 격하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임자 박정희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후임자들하고 많이 다르죠. 전두환 대통령 지우면은 대한민국을 지우겠답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그게 침을 뱉으면은 결국 침 뱉은 사람 얼굴에도 누군가는 침을 뱉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